돈 가져와 돈. 꼽을 쳐놓은 돈 있을 거 아냐. 이놈의 집구석에는 돈도 없는 거야? 넌 뭘 꼬나봐. 누가 네 아비를 그딴 눈으로 꼬나보라고 시키디? 돈도 없는 네 어미가 그러라고 시키디? 하여튼 어미나 딸이나. 유년기 시절에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들어왔을 때는 늘 어머니와 저를 구박하곤 했죠.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영국 런던의 동쪽에 위치한 도크랜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영국 내의 다른 지역보다 실업률이 2배나 높았고 빈곤율이 절반 이상으로 영국 평균의 3배 이상인 곳. 그런 곳에 살다 보니 어쩌면 저와 어머니 또한 이런 삶이 숙명인 것처럼 느꼈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매일같이 폐인 생활을 하다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그나마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힘겹게 일하며 생계를 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한순간에 거리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던 저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이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더군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나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 근처에는 정기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저와 어머니는 인생 최악의 바닥에 있을 때 그 회사가 아니었다면 큰 봉변을 당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덕분에 서서히 저와 어머니는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어린 시절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한없이 깊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자에 대한 편견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그저 어쩌면 그토록 불행했던 어머니와 닮은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년 시절 저와 어머니를 구원해준 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의식주만 해결해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끔 들리시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름이 릴리라고 했니? 이름이 너무 이쁘구나. 릴리야. 이 아줌마도 어릴 때는 너처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단다.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여 지금은 부자가 되었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 릴리 너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러면 릴리도 나중에 이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는 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하단다. 그래서 그 힘든 시절들도 모두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처럼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해준 그 말들이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술집이나 바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저 그런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아주머니의 영향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런던 대학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한국학과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유럽에서 최초로 한국학을 개설한 이 학교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제 적성에도 꼭 맞아서 너무나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릴리, 근데 너는 왜 그런 이상한 전공을 공부하는 거야? 한국 문화를 공부해서 나중에 뭘 하려고 그런 전공을 선택한 건지 이해가 안 돼. 사실 그런 학과가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야. 한국은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 늙은 부모를 산으로 데려가서 버리는 문화라고. 그런 잔인한 문화가 있는 한국이. 너는 어떤 점이 좋은 거야? 저는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주제로 언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사쿠라. 정말 유감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고려장 설화는 중국의 효자천의 원곡 이야기가 그 원형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리고 고려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늙은이를 버리는 풍속을 뜻하는 낱말로 사용되었던 기록은 1882년도에 발간된 그리피스의 책이야. 그마저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는 짧은 언급으로 딱 한 번 나올 뿐이지. 게다가 그리피스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 시기가 여러 정황상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야. 무엇보다 그리피스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연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다가 일본 정부의 초빙으로 도쿄 가이세이 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일본이 주체가 되어 조선에서 미신과 전제 왕권을 몰아내고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아주 친일적인 인물이었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그리피스라는 인물은 친일적인 사상으로 인해 실제로 조선에 방문하여 겪은 내용이 아닌 일본의 자료들에만 의존해서 한국의 역사와 풍습을 왜곡하여 서술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즉 고려장은 실제로 존재했던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캠퍼스에서 열변을 토하며 친구와 언쟁을 벌이는데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운명 같은 그 남자를 만났죠.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는데 영국 여자인.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줄줄 꿰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문화가 왜곡당하는 꼴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남자가 실제로 저에게 했던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대책 없는 한국 남자의 이름은 재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민 씨가 그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들이대고 만나자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일들 때문에 남자에 대한 편견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 남자의 성실함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재민 씨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죠. 단순하게 이 남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남자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해주는 남자라면 적어도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쉽게 실증을 내거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민 씨와의 첫 번째 정식 데이트에서 진한 입맞춤과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정말이지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재민 씨와 사귀게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 대학생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있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제가 아닌 재민 씨로부터 찾아왔죠.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한 이야기도 없이 그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만 했어요. 재민 씨는 자신과 함께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서웠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이었지만 그곳에 간다면 저는 아무런 사회적인 인맥도 없는 상태이고 오로지 재민 씨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짧은 1년의 만남 속에서 재민 씨라는 남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재민 씨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때는 저 또한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기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가장 이쁘게 사랑하고 있을 시기에 너무나 어이없게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몸이 멀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별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어머니처럼 인생을 살기는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재민 씨가 보고 싶었지만 참았고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서히 이별하게 되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제가 관심이 있었던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에서 악연으로 변해버린 사쿠라를 다시 만났죠.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 남친은 어디 갔나 봐. 아, 헤어졌다고 했나? 거봐. 내가 한국 사람은 믿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국 유학 준비하는 거야? 참 네 꼴도 가관이다. 저는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로 분했지만 졸업하는 마당에 저런 인간과 싸우기 싫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사쿠라의 뒤에서 다가오는 익숙한 모습의 남자가 보였거든요. 바로 재민 씨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학교에 잠시 들른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오랜만에 그를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혼났죠. 재민 씨는 한국에 돌아가 잠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재민 씨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재민 씨에게 청혼받았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는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인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진실들 때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재민 씨는 주기적으로 제가 모르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 한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신혼이기도 했고 아직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 때문에 재민 씨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민 씨의 이러한 은밀한 사생활이 궁금해진 저는 어느 날 재민 씨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불안감은 언제나 현실로 다가오기 마련인가 봅니다. 재민 씨의 뒤를 밟은 첫날 모텔이 즐비한 동네에서 웬 젊은 여자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 성실한 거 하나 믿고 이곳까지 따라서 온 거였는데 그런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모텔에서 저 여자랑 있었던 거야?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순간적으로 너무나 분하고 슬픈 마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말았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행을 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인지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릴리, 우리 어머니야. 인사드려. 사업차 영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너를 만나겠다고 하셔서 말을 못했네. 너 근데 언제부터 나 미행한 거야? 어이구, 참 잘하는 짓이다. 눈물이 쏙 기어들어가고 유심히 살펴보니 재민 씨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성은 확실히 중년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옷을 젊게 입으셨고 동안인데다가 머리카락도 염색을 한 것인지 완전한 흑발이라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게 되다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영국에서 복지 사업을 하시다가 이번에 정리하고 한국으로 입국해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시려고 했던 거였죠. 그 사업체가 모텔촌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민 씨의 어머니는 보면 볼수록 낯이 익었습니다. 재민 씨의 어머니도 그런 저를 의식하셨는지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과 저의 필연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이름이 릴리라고 했지? 한국에서는 대충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단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 한국만큼 교육열이 치열한 곳도 없거든. 하지만 그런 교육열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부감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단다. 아직 일자리는 못 구했지? 이왕이면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해서 제대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응? 왜 그러니? 입 좀 닫아라.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